반복문은 뭔지 다 아시겠죠? 근데 자바에도 반복문은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C++와 똑같이 while, do while, for 이렇게 있고요. for문은 이제 전통 for문이 있고 for each for문이 있습니다. 그럼 총 네 종류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 반복문을 우리가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의도하지 않은 무한루프가 의도하지 않은 무한루프가 되는 거를 이제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반복문은 크게 제어줄과 몸체로 구성되어 있고 제어줄에서 이제 반복의 종류를 조건을 관리를 하죠. 근데 꼭 반복문을 제어줄에서 종료를 안 해도 되죠. 중간에 if문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도 필요하면 종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반복문 중에 이제 기본 반복문은 while문이에요. while문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반복문을 우리가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에서는 if문이 기본 조건문이었는데 이제 반복문에서는 while이 기본적인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답 쓸 때 약간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C++로 막 작성하신 분도 있더라고. 헷갈려서 그랬는지 생성자를 만드는데 갑자기 초기화 목록을 쓰셔. 그래서 예. 착각했구나 뭐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특히 헷갈린 게 요런 것도 많이 헷갈리죠. C++에서는 이제 조건식의 정수로 평가돼도 C++는 자동적으로 불로 바꿔주지만 자바는 그걸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무한루프를 만들 거면 이런 식으로 true로 바꿔줘야 while true 형태로 우리가 무한루프를 돌려야 되겠고요. 이 while문이 동작하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조건을 검사합니다. 근데 검사하자마자 false가 되면은 몸체는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while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do while은 이제 제어줄이 끝에 와 있어요.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do while은 일반 while문과 달리 몸체가 무조건 한 번 실행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은 이게 전통 for문인데 전통 for문은 제어줄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init, condition, step. 그래서 init은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컨디션과 스텝은 매번 돌아가면서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nit이 실행이 되고 컨디션을 살펴봅니다. 컨디션을 저런 식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for문도 while문과 마찬가지로 몸체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주로 for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한 횟수를 반복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for i는 0, 그래서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하면은 총 n번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모든 for문은 이런 식으로 while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for문을 while문으로 바꿨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요 변수 있잖아요. 제어 변수. 제어 변수의 가시 영역이에요. 얘는 i equal 0이라는 이 제어 변수는 제어줄에 선언하면은 이 i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form은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똑같이 형태로 하면은 요 i가 요 while문 밖에 나가겠죠. 그럼 이 i의 가시 영역은 while문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수의 가시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요? 제한시킬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for문의 이점 중에 하나는 사용하는 제어 변수들, 이 반복문과 관련된 변수의 가시 영역을 반복문 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장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가시 영역이 여기로 제한되니까 for문을 우리가 여러 개
계속해서 쓰더라도 똑같은 이제 그 제어 변수 i를 쓸 수 있죠. 주로 제어 변수는 ijk를 그냥 단순한 제어 변수는 ijk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바는 C++와 달리 가시영역 중첩을 웬만하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는 건 딱 하나, 멤버 변수와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의 중첩. 그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되는 거는 EK와 EK는 가시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거고 얘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폼은 init과 스텝 부분은 쉼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표현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을 했을 때 이 쉼표는 이 쉼표랑 또 달라요. 이 쉼표는 그냥 표현식을 여러 개 나열해서 구분하기 위해 쓴 거고 요거는 복합 선언을 하는 거죠. 한 선언에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함수 선언, 이닛에 올 수 있는 함수 선언, 아니, 변수 선언은 하나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종류의 변수를 이닛 부분에 선언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것처럼 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는 복합 선언해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복잡하게 포문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가독성이 좋은 형태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독성을 우선해라. 효율성이나 간결성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뭐 이거는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 형태로 이게 n번 반복이 되어야 되면 0, n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특정한 구간을 반복해야 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죠. 뭐 1세기부터 10세기까지만 뭐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코르도 많이 하는데 반복하는 횟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빨리 지나나? 그 다음에 break, continue. break, continue 문이 있고요. break는 뭐 반복문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스위치 문에서 쓰이는데 용도는 똑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브레이크가 포함된 그 문, 반복문이든 조건문이 종료가 되죠. 스위치문은 스위치가 종료되는 거고 반복문은 반복문이 종료가 됩니다. 컨티뉴는 반복문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이번 반복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몸체의 끝으로 갑니다. 몸체의 시작으로 간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몸체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화일에서는 여기서 컨티뉴 만나면 끝으로 가면 끝에 아무것도 없죠. 어디로 가요? 시작으로 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일에서는 시작으로 가나 끝으로 가나 별 차이는 없는데 여기는 차이가 있죠. 끝으로 가면 뭐래? 조건을 검사하는 거죠. 여기서 끝으로 가면 뭐래요? 스텝을 해요. 스텝이 항상 돼요. 그래서 이제 컨티뉴 쓸 때 특히 포문에서는 컨티뉴 쓸 때 주의를 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스텝이 항상 되기 때문에 컨티뉴 하면서 스텝을 안 하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하려면 거기서 i를 뭐 빼주고 해야 되죠. 그럼 i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형태. 그래서 컨티뉴 쓸 때 이 자료 구조 문제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작업할 때 이제 컨티뉴를 쓰면 이제 끝으로 와서 스텝 부분이 실행이 된다. 근데 컨티뉴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 못 해가지고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이제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반복문이 중첩 반복문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 브레이크라면 얘가 그 자기가 소속된 그 안쪽 반복문이 종료되는 거죠.
근데 중첩 반복문을 만들 때 이제 안쪽에서 브레이크 하면서 바깥 반복문까지 모두 다 끝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브레이크 레이블이라는 거예요. 컨티뉴 레이블도 있는데 컨티뉴 레이블은 거의 안 쓰고 브레이크 레이블은 종종 써요. 그래서 브레이크 레이블인데 이 레이블을 어디다 붙이냐면은 일로 가는 거잖아요. 일로. 우리가 goto를 쓰면은 C++는 여기다가 레이블을 붙이고 여기서 goto 여기로 해요. 근데 이제 C++ 아니라 이제 자바에서 브레이크된 레이블을 쓸 때는 이제 요 레이블이 바깥 이제 종료시키고 뭐 세 가지가 있으면 두 번째 거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또 맨 가장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그 반복문 앞에다 붙여요. 여기다 붙이면 얘를 종료시키라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는 얘를. 그럼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레이블. 근데 브레이크 레이블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차라리 브레이크 레이블을 안 쓰고 어떻게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은 이 파트를 뭘로 만들어요? 함수로 모듈화하는 거예요. 함수로 모듈화하면은 이때 뭘 쓰면 돼요? 리턴을 쓰시면 되죠. 그게 더 깔끔한 해결책이에요. 브레이크 레이블을 쓰느니 모듈화하는 게 좋아요. 함수를 모듈화해서 특히 반복문들을 별도 만드는 게 함수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모듈화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함수 반복한다는 건. 그럼 그 반복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리턴을 이용해서 중간에서 어디서든지 그 종료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작성하는 팁, 제 입장에서 팁을 드리면 세 가지 반복문이 있으니까 어떨 때 뭘 쓰냐. 나는 for가 좋아. 그래서 무조건 for만 쓸래.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for는 언제 쓰냐. for부터 말씀드리면은 내가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몇 번 반복하는지를 알아. 그러면 for로 많이 작업해요. 왜? for i는 equal 0부터 n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만큼 반복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복문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몇 번을 반복할지 몰라. 가변적이야. 그러면 for문을 안 써요. 그리고 while문을 써요. 그럼 그렇게 쓰게 되면은 이 반복문은 가변적인 거구나. 이 반복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구나. 이런 거를 그 어떤 반복문을 썼냐에 따라서 구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럼 두 화일은 언제 쓰냐? 화일로 작성해야 되는데 가변적인 경우인데 뭘 강조하고 싶으냐? 한 번은 무조건 수행이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꼭 한 번은 실행해야 되는 그런 반복문이에요. 그러면 화일문 쓰느니 두 화일을 쓰게 되면 그게 팍 인상을 주거든요. 얘는 무조건 한 번 실행되는 거구나.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내가 반복문 작성할 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가변적인 건 while, 정해져 있으면 반복해서 정해져 있으면 for. 그런데 가변적이지만 한 번은 무조건 해. 그러면 while 대신에 두 while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for문을 작성할 때는 not equal로 뭔가 그 조건을 종료 조건을 검사하는 거는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어 변수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겠죠. 그럼 크거나 작거나로 비교해야 되지. 저렇게 해놓으면은 n이 작수면 항상 2씩 증가하니까 얘가 홀수면 얘는 무한루프가 걸려요. 홀수가 안 되니까. n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for문을 쓰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횟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횟수를 반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재어줄만 보면 얘는 n번, 얘는 10번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i라는 값을 for문 내에서 바꾸게 되면 이 앞에서 인식됐던 그 n번 수행이 아니라 더 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i를 변경해야 되면 저는 for문을 포기하고 while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렇게 해야
아, 얘는 뭔가 I가 변하는 애구나. 그거를 인식하고 코드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 특정한 횟수를 보통 반복을 하지만 그냥 프로그래밍 로직 때문에 I를 중간에 어떨 때는 바꿔야 돼. 그럴 때는 이제 for를 쓰지 않고 while을 써요. 그렇게 해야 또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이 플러스 플러스 하는 것과 막 그 for 루프 내에서 I를 바꾸는 것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막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플러스하고 막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아예 내가 while문으로 가면 내가 딱 필요할 때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 안 하게끔 else 플러스 플러스 아니고 else가 아닌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 하지 않고 현재 위치를 다시 검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 씁니다. 그리고 반복문 내에 평가값이 변하지 않는 표현식은 반복문 전에 미리 계산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계산을 특히 반복을 되게 많이 해. 막 1000번 해야 돼. 근데 매번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차피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걸 미리 계산해서 계산해온 값을 계속 활용하는 게 좋고요. 모든 루프는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을 사용하지 않고 작성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가독성이 더 중요하다. 브레이크를 써서 가독성이 해치면 나쁜 형태지만 오히려 가독성이 좋아지면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 때는 저런 훈련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가 이 반복문을 브레이크와 컨티뉴 없이 작성하세요. 뭐 이런 걸 했어요. 그 다음에 for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시 영역을 제한하는데 효과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여기다 선언하면 이 it라는 변수는 for문 내로 제한이 되죠. 반복자를 이용하는 형태인데 뭐 요즘은 이렇게 안 하니까 요즘은 반복자가 필요할 때 다 for each for문을 쓰니까 그런데 예제로 가시 영역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내에 조건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문 없이 작성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몇 가지 드리면 요 첫 번째 예는 짝수일 때와 홀수 있을 때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러면 아예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스테이트먼트 A와 스테이트먼트 B가 서로 영향을 주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나눌 수 있는지 보시고 나누면 나누는 게 더 깔끔한 거예요. 이 if문들이 비용이 이 비교하는 게 간단하지 않고 특히 이제 뭐 자바보다도 파이썬 같은 데는 이 조건문이 들어가면 무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복문 내에 조건문이 들어가면 조건문 없이 하는 게 좋고 특히 이런 거는 되게 나쁜 형태예요. 얘는 뭐냐면 i equal 0은 이 n번 반복하면서 언제 한 번만 필요한 조건문이죠. 그렇죠? 나머지가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구간을 나눠서 뭔가 조건 없이 할 수 있게끔 구간을 나눠서 두 개의 반복문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먼트 A는 따로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다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의 조기 종료를 위한 조건문을 추가하는 것이 성능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0의 개수가 한 개인지 아닌지를 보려는 거예요. 이 배열 안에 0의 개수가. 그래서 쭉 요거는 쭉 카운트해서 나중에 한번 카운트가 1인지만 보여준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카운트라는 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1이 1보다 커지면 거기서 그 즉시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만약에 0이 없는 경우에는 또는 0이 끝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건은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돼요. 매번 불필요한 if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런 거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니까 오히려 얘가 더 간결하죠. 그래서 조기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문을 반복문 내에 집어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if문의 조건문을 작성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수를 얘 대신에 얘를 하거나 얘 대신에 얘를 해가지고 이제 실수하는 경우는 있지만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반복문에서도 종료 조건을 쓰잖아요. 그래서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10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100번 반복하고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10번 반복하는데 9번만 반복하고 아니면 10번 반복하는데 11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도 차이가 나서 어떤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off by one error 또는 fence post error라고 그래요. fence post는 여기 보시면 포스트는 3개, 펜스는 2개잖아요. 포스트와 기둥과 펜스의 차이가 하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 반복문을 한 번 더하거나 한 번 적게 하는 오류를 이제 펜스 포스트 오류, off by one error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럼 얘네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초기 값을 잘못 만들었거나 잘못 설정했거나 아니면 보통은 요걸 잘못한 거예요. 요 조건식을. 근데 조건식도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쓴 경우가 아니라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거나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를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테스트 어떤 걸 가지고 테스트 해볼 건가? 만약 이런 예제 같으면은 이제 실제는 이자율이 뭐 0.3%뭐 되게 작겠죠. 근데 그거 갖고 테스트 해보려면 테스트가 실제 안 되죠. 그래서 그냥 50%일 때, 100%일 때 이런 걸 놓고 간단히 손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테스트 프로그램을 짜서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틀렸다, 맞았다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맞게 했는지. 특히 얘와 얘가 어느 게 맞는지 보려고 그러면 이 2개가 일치되는 경우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일치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거는 보통 테스트 안 해봐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갖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 작성 방법. 그래서 이제 루프에는 하프 프로블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반복의 종료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중간에서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문제가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정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수 입력 마이너스 1 검사 합계 계산 요걸 하는 거잖아요. 요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검사해서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이거를 내가 반복을 작성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한루프 while true 해놓고 여기서 if n이 마이너스 1이면 break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중간에서 브레이크하지 않고 끝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은 직관적인 생각은 이거거든요. 정수를 입력받고 마이너스 1인지 검사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합계 내고 다시 또 정수 받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를 이 화일 여기서 검사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입력받는 거를
두 번, 밖에도 한 번, 안에도 한 번 해야 돼요. 그럼 오히려 코드가 중복이 되죠. 별로 저는 이런 스타일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어, 화일 추로 시작해 놓고 반복무 작성하는 거 별로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특히 가변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된 생각이 이렇게 하고 뭔가 검사해서 이 검사가 맞으면 끝내고 아니면 또 뭘 하고 다시 가서 이게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야. 그럼 그대로 코딩 하시면 돼요. 그게 나중에 내가 코드를 읽을 때도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얘를 이렇게 작성하기 싫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별로고 이제 예전에 제가 또 공부할 때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브레이크 없이 짜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짜놓고 브레이크를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불리한 변수 하나 도입해 가지고 답을 적어냈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거 아닌데 막 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의미 없는 훈련이에요. 이게 괜찮은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예. 이것도 뭐 너무 조건식이 복잡해지고 조건식에서 변수를 수정하는 건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게 제일 좋은 형태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 끝났네. 그리고 기사가 있는데 좀 오래된 기사예요. 2018년도, 2015년도인데 이 기사에서는 이제 반복문 그만 좀 작성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반복문을 작성 안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스트림 라이벌이라는 게 도입돼 가지고요. 이 스트림 라이벌을 이용하면 웬만한 반복문들을 내부 반복문으로 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복문을 안 짜는 거야. 라이벌리에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반복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만 그 라이벌리한테 넘겨주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넘겨줘야 되니까 함수로 만들어서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짜라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루프로 짜는 게 더 좋다. 왜? 효율성이 얘가 더 좋아요. 효율성이. 효율성 측면에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웬만한 프로그래밍들은 효율성보다는 간결성, 가독성 이런 게 더 포커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두 가지를 다 하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